85페이지 33번부터 24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24강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3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른 온도 15도씨입니다. 15도씨에서 50도씨입니다. 요게 규격에서 정한 적정한 온도입니다. 결함 종류별 침투 시간으로 권고하는 표준 시간이 다른 것은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그 침투 시간은 대부분 다 5분인데 표준 온도에서 여기에서 10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각종 금속 재료의 아변품, 압출품, 단조품 여기에서 생긴 랩하고 균열은 침투 시간을 10분을 한다 하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34번 요것도 사실 KS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겁니다. 34번 압력용 이염매 없는 용접 강관 침투 탐상시험 KSD ISO 12059에서 그러니까 ISO입니다. 허용하는 것보다 더 큰 인디케이션 지시가 보이는 관 일부 있을 때의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아니면 좀 크게 보였다 이 말이야. 의심구역을 잘라낸다. 크게 보이니까. 관이 이 검사 통과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디케이션이 크니까. 다른 비파계 검사 방법을 적용하여 재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요거는 뭐 아니죠. 그죠? 이미 여기에서 크게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틀렸습니다. 의심나는 영역에 대해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마무리한 후 탐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침투 탐상한 결과 큰 짓이 나타난 것은 결함 존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잘라내거나 불합격 처리하거나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마무리한 후 탐상해야 합니다. 자, 35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서 이거는 KS 규격입니다.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대비 시험편을 사용하는 경우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탐상자에게 성능이 적합한가 아닌가 비교 시험합니다. 탐상 조작 조건 결정해줍니다. 탐상 조작 적부라는 것은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그걸 적부라고 합니다. 적부 점검 시험합니다. 시험편 화학 성분 결정한다. 이거는 비파계 검사로서 할 수 없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 할 때 시험편의 화학 성분 결정 및 분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분석할 수 없습니다. 자, 36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의 독립결함에서 균열 이외의 결함으로 결함 길이가 2mm, 나비가 1mm 그러면 요거는 3배 이내입니다.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원형상 결함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나비의 3배 이상인 결함은 선상 결함입니다. 그리고 일직선에 나란히 위치한 결함으로 사이가 2mm 이내일 때는 연속 결함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5mm 곱하기 5mm 또는 10mm 곱하기 10mm 면적 안에 꼭 옆으로 나란한 게 아니고 밑으로나 경사지게 2개 이상의 결함이 존재하면 이것은 분산 결함이다. 37번 침투 탐상 시험법 그 다음에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의 시험 방법 분류에서 기호 VCS일 때의 현상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S는 스피드니까 속근식 현상이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 비파계 검사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것 중에서 적합한 내용은 자 여기 이제 자기 비파계 자분
자분이란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성체의 밀입, 비자성체면은 자기비파이금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틀렸고요. 자화라는 것은 비자성체, 이건 비자성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분의 적용이란 자분을 시험체에 내 침투시킨다. 이거는 침투법이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관찰이란 결함부에 형성된 자분 모양을 찾아내는 작업. 이게 정확한 용어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분은요, 강자성체 밀입자입니다. 자분은 강자성체 밀입자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강자성체 밀입자고, 그 다음 자화는 강자성체 시험체에 자속 흐르게 하는 자장입니다. 자속 흐르게 하는 자장입니다. 자분 적용은 자분을 강자성체에 뿌려주는 공제입니다. 자, 요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의 자외선 등. 자외선 등을 우리는 뭐라 블랙라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자외선 조사장치라고 한다. 이 강도, 자외선의 강도는 강해야만 이게 이제 잘 찾아낼 거 아닙니까? 강도는 시험체 표면에서 측정할 때 최소 몇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미만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소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은 80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요거 이제 꼭 좀 800 마이크로와트 K에서 규격에는 이렇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넘어갑니다.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서 사용 중인 침투액에 대하여 형광 휘도 시험했을 때의 불만족 기준인 것은 휘도 형광은 여러분 운동화 같은 형광 운동화 있죠. 여기에 어두운 곳에서는 아주 새 운동화는 반짝반짝 빛이 나죠. 요걸 형광물질 휘도라고 합니다. 이 휘도가 불만족 기준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 불만족 기준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대비 기준인 사용하지 않는 침투 휘도의 90% 미만일 때 요거는 불만족으로 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사용 중 형광 휘도 침투 휘도 검사는 사용하지 않고 대비용으로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 보관은 형광 침투액과 비교했을 때 대비 시험편 90% 미만으로 나타나면 성능이 나쁘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세하고 깊이가 얕은 표면 균열을 자분 탐상으로 시험할 때 다음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우수한 검사법 조합으로 연결된 것은 이건 표면에 있기 때문에 이거 교류는 표피효가 우수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건식법은 여기에 조금 적용하기에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 습식법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얕은 표면 균열 탐상은요, 교류 사용한 습식법에서 가장 좋은 결함 탐상할 수 있습니다. 교류에서 표피효가 우수하며 습식법, 건식법보다 정밀 탐상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입니다. 여기에서 후유화성 침투액을 물로 세척할 때 스프레이 노즐 사용할 때 일반적인 수압보면 KS 규격입니다. 요거는 275kPa 이하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함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비파계 탐상법으로 선형 결함 깊이 측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비파계 검사 방법에 해당하는 시험법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초음파가 있으면 요 초음파는 없습니다. 자기 비파계 검사도 깊이가 불가능하고 침투 비파계 검사도 깊이가 불가능하고 방사선 탐상 시험도 내부 검사를 하지만은 결함 깊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자유도 시험도 본래는 와전류 탐상 시험도 표면 결함인데 이 선형 결함 깊이 측정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코일 도체 시험체 전류를 통해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선형 결함 깊이 측정에도 효과가 있고요. RT는 내부 결함 탐상에는 적합하나 결함 깊이 측정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전자유도 시험, 와전류 시험은 표면 결함 탐상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선형 결함 깊이는 탐상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연한 연질 자성 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샌더스트입니다. 샌더스트. 요거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자성 재료도 엄밀히 말하면 그 범위가 꽤 넓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 형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간단히 알아두세요. 자, 샌더스트는 뭐냐 하면은 알루미늄 Si 철의 삼원속의 고투자율 연질 자성 재료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샌더스트는 알루미늄 Si 철의 삼원속에 고투자율 연질 자성 재료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알리코 자석이라는 게 있죠. 알리코 자석은 뭐냐면은 철하고 니켈, 알루미늄 요거로 된 게 알리코입니다. 요걸 또 MK 자석이라고 합니다. 요거 뭐냐면은 자, 철, 니켈, 알루미늄 자석, 요걸 MK 자석입니다. 여기 MK 자석입니다. 자, 요거 조심하십시오. 철, 니켈, 알루미늄 자석을 MK 자석이라고 합니다. MK 자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초로 발전한 연구 자석입니다. 많은 종류의 실용 자석 중 알리코 자석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알리코 5입니다. 요 알리코는 또 요걸 개량했기 때문에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알리코 자석이 가장 많이 연구 자석 중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고, 페라이트 자석, 이거는 ND, 니오디뮴 자석과 함께 페라이트 자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연구 자석강입니다. 자력은 니오디뮴 자석의 약 3분의 1이며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다. 자, 요거도 단편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두시고, 어쨌든 연질 자성 재료, 고투자용 연질 자성 재료는 샌더스트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정적 하중에서 경도 시험하는 시험기와 달리 반발을 이용하는 시험기는 해놨습니다. 브리넬 경도기와 비커스 경도기와 로크웰 경도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시험편을 얹어두고 요걸 이제 핸들을 돌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하중 압입자하고 딱 물려둔 상태에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서 하중을 가해가지고 경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걸 정적 경도 시험기라고 합니다. 정적 경도 시험기는 여기서 HB는 브리넬 경도, HR은 로크웰 경도, HV는 비커즈 경도계인데 또 이 미소 경도 시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비커즈 경도계보다 아주 작은 경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 마이크로 비커즈인데 한문으로는 미소 경도 시험기. 그래서 기호로는 HMV 해놨습니다. 실용 금속 재료 중 동일 조건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큰 금속 원소. 요것도 지금 몇 번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여기에서는 요런 거로 나오면 이거 사실은 요런 식으로 안 내놓으면은 상당히 곤란해요. 이제 내가 보건 때 늘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으로
은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알루미늄, 이런 원소들과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는 금속 원소가 많잖아요. 그죠? 많은 중에서 이걸 하나 드러내놨어요. 우리가 이걸 전기 전도율을 다 모르잖아요. 열 전도율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놨는데, 요 문제가 또 몇 번 나왔습니다. 몰리브데인이 철이나 크롬이나 납보다는 열 전도율이 크다 하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그럼 요거는 또 다른 원소들을 그 표를 보고 내놓으면 참 우리가 난감합니다. 자, 87페이지 43번을 한번 봅시다. 금속에 열을 가합니다. 그럼 액체 상태가 되겠죠. 이 액체 상태의 금속을 고속으로 급냉하면은, 급냉해버리면 원자가 본래 결정격자가 생긴다는 것은 천천히 냉각할 때 되는데 이걸 급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배열되지 못했습니다. 액체 상태로 응고되어 고체 금속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그 금속은 원자 배열이 불규칙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정질 합금 또는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합니다. 비정질 합금 또는 요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금속은요, 결정이 여러 가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도 금속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은 슬립이 일어나고 원자가 위치가 바뀌는 전이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 가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힘을 가해도 변형이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가공경화 또는 변형경화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재료는 좀 그런 그 다결정이 없이 좀 우리가 필요로 한 형태로 자유자재로 만들고 싶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비정질 합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44번요 또 나왔네요. 채심입방격자. 채심입방격자 베이스로 옳은 것은 8개입니다. 이제 요 밑에 또 그림이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크리프의 특성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크리프 특성으로 틀린 것을 해놨습니다. 이거다 이제 온도가 낮은 온도 그 금속은 고온으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크리프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크리프 현상이 약해지는데 이것도 일종의 강도라고 보면 됩니다. 크리프의 특성에 관한 보기 설명 중에서 크리프 특성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변태량이 일정한 값에서 정지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한계 영역을 크리프 한계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 한계를 벗어나면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강과 철은 300도씨 이상이 아니면 크리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용융점이 낮은 금속에서는 크리프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용융점이 낮은 금속에서. 크리프 현상은 높은 온도로 갈수록 약해진다. 이게 아닙니다. 요거 꼭 좀 알아두시고. 45. 고급 주철입니다. 고급 주철에서 인장 강도 메가파스칼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주철 메가파스칼입니다. 요거는 245 메가파스칼 이상이다. 그럼 여기 이제 킬로그램 F로 하면은 9.8로 나누기 때문에 한 뭐 20 그 정도 됩니다. 자, 고급 주철은 어쨌든 245 메가파스칼 이상이다 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고급 주철. 기계적 강도 높은 주철로 종래 주철보다 인장 강도가 향상된 주철입니다. 보통 인장 강도는 30kg F/mm 이상인 주철로 마그네슘 쉐륨을 첨가하여 흑연량 줄이며 그 형태를 공 모양으로 둥글게 한 구상 흑연 베이나이트 침상 조직으로 구성된 애시큘러 주철 등이 대표적이다. 애시큘러가 침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고급 주철이다. 이런 하중을 할 때는, 이런 강도를 할 때는 30kg 이상입니다, 이걸. 근데 메가파스칼로 하면 한 245 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자,
자, 인장 강도, 자, 한번 봅시다. 30kgm/제곱밀리미터를 메가파스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9.8로 나눕니다. 그럼 약 294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또한 30kgm를 뉴턴으로 환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30 뉴턴 퍼 이거 잘못됐네. 자, 요게 요거 아닙니다. 자, 요게 뉴턴도 이게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요거 조금 여러분 좀 수정해 주십시오. 요거 또한 30kg F를 그 뉴턴으로 환산하면은 30이 아니고요. 요거도 294입니다. 요거 조금 수정해 주십시오. 자, 요거 뉴턴하고요. 이 뉴턴하고 그 다음에 요 메가파스칼은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이게 kgm/제곱밀리미터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요즘은 킬로그램에 뭐를 해주는 게 좋냐면은 F를 해주는 게 좋아요. 요즘은 F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좀 여러분 좀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뉴턴하고 메가파스칼은 같은 단위다. 숫자가 같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46번. 14개 불합의 결정 중 아래 그림과 같은 결정 격자. 요걸 우리는, 자, 여기 큐빅, 면심, 최신입방 격자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습니다. 이걸 입방 격자, 즉 말하면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사이에 이렇게 격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암만 해도 요거는 여기에 이웃하는 배수가 8개밖에 안 됩니다. 요게 이웃하는 배수 8밖에 안 되고, 면심입방 격자는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면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배수가 12개가 되고, 이 안에 충진율, 요건 충진율의 입방 격자는 요거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68%고, 면심입방 격자는 여기에 구석구석에 있으니까 74%입니다. 자, 최신입방 격자 여기 또 나왔는데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금속 재료를 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최신입방 격자는 요런 겁니다. Body Centered Cubic Latt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BCC라고 하는데 단위 격자 소수 원자 수는 8개고요. 요 꼭지점이 막 양옆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8분의 1입니다. 그리고 8개니까 요게 8 곱하기 8분의 1 하면 1개가 됩니다. 중심에 1개 있죠. 그래서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근접원자 간의 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직경. 근접원자 간의 거리는 직경으로 표시합니다. 뒤에 표현이 2분의 루트 3a입니다. 반경은 2를 또 곱해주니까 4분의 루트 3a이고 충진율은 68%입니다. 면심입방 격자는 단위 격자 소속 원자 수가 꼭지점에는 8 곱하기 8분의 1하니까 4개, 1개가 맞습니다. 근데 각 면에 있는 거고는 반식입니다. 6개니까 3개니까 각기 4개가 됩니다. 근접원자 간 거리는 루트 2분의 1 a인데 요거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루트 2를 곱해주니까 2가 되고 위에 또 루트 2 하니까 2분의 루트 2a입니다. 반경은 4분의 루트 2a입니다. 충진율은 74%입니다. 조민 6번 격자는 배수 12개, 소속 원자 2개, 충진율 74%다 하는 거 알아두고, 여기에서 뭐 반경이나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좀 생략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반경을 여기도 해놓고 또 여기도 해놓은 이유는 이게 미리 보기를 하거나 책에서는 요것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좀 여기에서 강의할 때는 이쪽이 잘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차고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47번부터요. 47번부터. 제결조 온도 가장 낮은 것은, 용융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제결조 온도가 가장 낮습니다. 아연이 용융 온도 400도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연이 가장 낮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아마 아연의 제결조 온도는 실내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고. 자, 48번. 인청동을 용탕 주조할 때 첨가되는 원소로 탈산의 기능뿐만 아니라 유동성 향상과 강도, 경도 증가 및 내마모성을 개선하는 원소는 인입니다. 인청동에 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인은요, 편석을 일으키지만은 주조할 때 유동성을 향상해 줍니다. 강도, 경도 증가하고 내마모성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은 황과 달리 또 좋은 성질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이 있으면 상온 매짐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인도 적응기 좋고 특히 청동에 인이 들어가면은 탄성이 우수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합금속에 거의 인이 남아있지 않을 것. 그런데 인이 조금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인청동에서 10% 이하의 주석을 첨가한 청동에 여분의 인을 첨가하여 후에 남도록 한 것입니다. 주석 10% 이상의 청동에 0.3 내지 1.5% 인을 첨가한 것 등 세 가지 인청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고용체의 종류별 성질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인 것은 침입형 고용체는 그 직경이 작습니다. 노가 들어가는 원자가 모체의 공간 격자 사이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치환형 고용체는 노가 들어가는 원자, 모체 원자, 이게 성질이나 직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규칙 격자형 고용체는 치환형 고용체인데 두 성분 금속 원소가 규칙적으로 치환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규칙 격자형 고용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침입형 고용체는 금구리 합금을 말할 수 있다. 금구리 이건 성질이 비슷하죠. 이거는 그 결정격자 같죠. 그래서 이거는 침입형이 아니고 치환형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침입형 고용체는 보통 크기 작은 비금속 원소가 많다. 이거는 몇 번이나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CHONB, CHONB 이렇게 조금 외워주십시오. CHONB. 강을 A3 변태점보다 30 내지 60도씨 이상 가열하여 균일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하는 공기에서 냉각하여 표준 상태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노멀라이징입니다. 노멀라이징은 일본식 한자로 소준이라고 했거든요. 소는 약기라고 했죠. 열을 가하고 준은 표준입니다. 자, 50번 다음 강제 중 탄소 함량이 가장 많은 재료는 탄소 공구강이 1.1 정도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최경강도요 0.5, 0.6이고 이런데 탄소 공구강은 1%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걸 알아두시고 51번 시효경화성. 시효경화성은 석출경화라고 그랬죠. 구리합금 중에서는 주로 알루미늄 합금이 굉장히 많은데 구리합금 중에서는 베릴륨 구리 또는 이걸 베릴륨 구리라 하기도 하고 이걸 베릴륨 청동이라고 합니다. 베릴륨 구리라 하기도 하고 베릴륨 청동 아이고 죄송합니다. 베릴륨 청동이라고도 합니다. 베릴륨 구리라고 하는데 베릴륨 청동. 이 청동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주석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청동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황동 이외의 구리합금을 넓은 의미의 청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고 침입형 고용체에 용해될 수 없는 것은 몰리브덴입니다. CHONB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2번 약 5 내지 20%의 아연 함유한 황동입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많이 했습니다. 약 5 내지 20% 아연 함유한 황동은 톤백이라고 했습니다. 전연성이 좋고 색깔이
금색에 가깝기 때문에 모조금, 판선 등에 사용되는 합금이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 용해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주물 조각을 사용할 때는 모래를 투입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요게 수소가스를 흡수하기 쉬우므로 탈가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주조 조직의 미세화를 위하여 적절한 용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취급할 때 마그네슘은 산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 방지책이 필요합니다.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은 산이나 염류에 침식이 되고 알칼리에 강합니다. 요 주물용 마그네슘 합금에는 마그네슘 알루미늄계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다우메탈이 있고 일렉트론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계입니다. 알루미늄 많으면 고온 내식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주조 조직 미세화를 위해 적절한 용탕 온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모래 투입할 수 없습니다. 자, 54번 물질 구성 원자 입체적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결정. 그 결정은 여기 알아두고 금속은 다결정체가 대부분입니다. 다결정체 대부분인데 SI는 뭐냐면은 단결정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반도체입니다. SI는 또 55번 철에 SiAl 첨가한 것으로 풀림 상태에서 매우 우수한 자성 나타내는 고투자율 재료. 요거는 뭐냐면 샌더스트라고 조금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샌더스트. 자, 망간 합금강은 저망간강은 듀콜 스틸이라고 하지, 그죠? 듀콜 스틸이라고. 고망간강은 여기 헤드필드 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수인 처리란다. 물에서 냉각하는데도 이제 강인성이 있다. 수인 처리. 56번 주철을 6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왜 그러냐면 시멘타이트 Fe3C가 이게 분해되어서 흑연의 분해되어서 막 흑연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틀린 것은 흑연이 시멘타이트화 하는 것은 잘 없고 흑연이 설령 시멘타이트화 한다 해서 팽창하지는 않습니다. 불균이란 가열로 생기는 균열, 그래서 팽창하는 맞고요. 페라이트 중에 고용된 Si가 산화에 의해서 그래 또 팽창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A1 변태에서 부피 변화로 인한 팽창으로 부피가 증대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여기 아닌 게 가는 왜 아니면 시멘타이트가 흑연할 때 팽창하여 부피가 증대하는 것이지 요 간은 아닙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시고 니켈 크롬 합금 중 사용한도 약 1000도씨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크로멜 알루미늄이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라요. 특히 몇 번 했는데 우드 메탈이나 리포이즈 알로이는 저용융점 합금의 상품명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석, 납, 붕소 함유된 대표적인 저용융점 합금입니다. 자, 대표적인 정적인 경도 시험지에서 비커즈 경도값을 나타낸 식을 내놨습니다. HV는 압입자국의 표면적 분의 위의 하중이다. 요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수업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